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들어갈 게 잔류 농약에 의한 식중독이죠. 자, 이 잔류 농약에 의한 식중독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농약별로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하고요. 대표적인 종류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기인재도 대표적인 농약 종류들이 있거든요. 파라치온, 말라치온처럼 구체적인 이름을 기억해야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유기인재 농약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파라치온, 말라치온 알아야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요즘 시험에는요. 독소나 뭐 명칭이나 이름이요. 한글로 나와요. 보통 뭐 아까 나왔듯이 엔테로톡신 그러면 엔테로톡신 이런 식으로 한글로 나오거든요. 근데 딱 두 가지가 영어 명칭 그대로 쓰이는데요. 하나가 세균 이름, 세균의 학명들, 그리고 또 하나가 농약 이름들이요. 농약 이름들은 한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파라치온 그러면은 이게 우리말로 쓰면 파라치온 이렇거든요. 근데 파라치온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냥 파라치온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영어 명칭 그대로 표시되는 게 두 가지. 세균의 학명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농약 이름들이요. 농약 이름들은 그냥 영어 명칭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한글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글로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가야 되는데요. 농약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근데 그럼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요거 기억할 적에는요. 주로 유기인재와 유기염소제 정도. 요 정도는 구체적인 게 나와요. 나머지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거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유기인재하고 염소제는 구체적인 종류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갑니다. 자, 제일 먼저 유기인재 농약. 유기인재. 그럼 유기인재 농약 같은 경우에는요. 독성이 되게 강해요. 자, 독성은 강한 반면에 잔류성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분해 배설이 됩니다. 금방 분해 배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도 금방 분해 배설이 되기 때문에 보통 급성이에요. 급성 중독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내에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만성이 아니라 보통 급성입니다. 급성. 그러면 이렇게 독성이 강한 이유가 있어요. 얘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자, 우리 몸에는요, 신경의 흥분을 전달하는 물질이 존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아세틸콜린은, 이게 신경의 흥분을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은 이렇게 분해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분해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몸에 유기인재 농약이 들어오면은요, 이걸 분해되는 걸 막아요. 자, 이때 분해되는 때 관여하는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콜린 에스터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기인재 농약의 독성이 강한 이유는요. 우리 몸에 있는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독성이 엄청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 자, 대표적인 농약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음 주 유기인재 농약은.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파라치온과 말라치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렇게 끝납니다. 치온. 그래서 파라치온, 말라치온 이렇게 이름 끝나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유기인재 농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독성이 엄청 강한 유기인재 농약을 찾아라.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유기인재 농약, 파라치온, 말라치온. 그래서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기염소제. 자, 그러면 이제 유기인재가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연달아 출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구냐? 유기염소제죠. 얘가 두 번이나 나와서 그 다음에 얘가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자, 유기인재는요, 유기염소제는요, 유기인재보다 독성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 대신 잔류성이 너무 강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기염소계의 특징은 뭐니 해도 잔류성이 엄청 강하다는 거. 그리고 지용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잔류성이 강하다는 소리는 오랫동안 우리 체내에 머무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급성보다는 뭐냐?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애예요. 만성 중독. 자,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얘는 특히 얘도 신경의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긴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 관련된 독소.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해서요. 특히 중추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요거. 가장 대표적이네. 유기염소계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DDT요, DDT. 좀 많이 들어봤던 DDT.